내가 너의 친정이 식당이라는 얘기 들었다만 그래도 우리 수혁이가 널 선택했으니 내가 받아들인 거야. 앞으로는 친정에 자주 가지 말고. 우리 가게는 30년 전통이. 아이고, 전통이고 뭐고가 있나. 식당은 식당이지. 너도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그런데 가면 안 돼. 넌 이제 강남 며느리야.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이 빨리 끝나서. 수혁아, 이 와이프 친정에 자주 가지 말라고 해라. 요식업 하는 집안이랑 어울리면 안 돼. 어머니, 내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 처가 쪽 사람들 만나면 우리 가문 격이 떨어져.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어느 은행 본점 PB센터의 오후는 늘 분주했습니다. VIP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PB센터의 최연소 팀장 이수아 씨는 마지막 고객과의 미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고객님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때 들어온 고객은 3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어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박수혁이었습니다. 개인 자산 관리를 상담하러 왔다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따스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PB팀장 이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혁입니다. 첫 만남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도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1시간의 상담이 끝나갈 무렵 수혁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퇴근 후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수혁은 매일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은행을 찾아왔고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남산 근처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수혁은 종종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그의 효심 깊은 모습에 이수아는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강남의 큰 병원과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시어머니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고 특히 며느리 선택에 있어 매우 까다롭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로포즈는 첫 만남이 있었던 그녀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혁은 그날의 자산 상담 서류를 재현해 와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수아 씨는 그 진중하면서도 로맨틱한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룬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도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의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언젠가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예요. 마지막 출근 날, 이수아는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VIP 고객들을 상대하며 쌓은 경험이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이 선택이 후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그 긴장되는 상견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혁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책임감을 안고 자랐습니다. 70년대 강남 개발의 선구자였던 아버지는 한 평 한 평 땅을 사들이며
재산을 일구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료재단과 문화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29살이던 수혁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혁은 하루아침에 거대 기업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건설회사와 재단을 이끌어야 했고 무엇보다 홀로 된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30도 되기 전에 그의 어깨에 얹어진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강박증으로 승화시켰고 수혁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집안의 가정부들이 줄줄이 그만두었지만 그는 묵묵히 어머니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외동아들로서 어머니의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건설회사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친환경 건축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고 의료재단은 최신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며 성장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하는 맞서는 번번이 실패했고 상대방들은 하나같이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수혁은 자신의 결혼이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수아를 만났습니다. PB센터에서 처음 본 순간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의 진중함과 배려심에 더욱 매료되었고 이 사람이라면 어머니의 마음도 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수아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수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수아의 진심이 어머니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에게 이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상견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진 상견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아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강남 최대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자 문화재단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단정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 노력했지만 그런 권력가를 처음 대면한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레스토랑은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따스한 조명이 내려앉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7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손끝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이었습니다. 샤넬 슈트와 까르띠에 주얼리는 그녀의 위상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피했습니다. 우리 모자란 수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가르칠 게 많은 아이예요. 정적이 흐르는 순간 수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혼자 재단을 이끌어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수아 씨가 어머님 곁에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강남 개발의 선구자였던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의료재단과 문화재단, 그리고 수많은 부동산을 관리해오며 쌓인 중압감이 그녀를 더욱 완벽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수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혁아, 너는 우리 가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잖니? 70년대부터 내 아버님이 한 땅 한 땅 일구시면서 시어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레스토랑 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 그중 상당수가 그들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특히 메인 디시로 나온 스테이크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에 이수아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혁아, 엄마는 이런 양식이 입에 안 맞아. 다음에는 한식집으로 가자. 어머님, 제가 다음에는 좋은 한식당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수아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예약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강남에서 30년을 살아온 내가 모를 리가 없지. 그 말에 이수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옆자리의 수혁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수혁이가 좀 순진해서 앞으로 며느리가 잘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전에 며느리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갖춰야 할 게 많으니까. 이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는 그날의 상견례가 앞으로 펼쳐질 긴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시어머니의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외제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차 안에서 계속해서 어머니의 태도를 사과했지만 이수아 씨는 이미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결혼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지만 수혁을 향한 사랑이 그 모든 불안감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어내리라 다짐하며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난 주말, 그녀는 수혁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따스한 겨울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지만 아직 신혼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날의 불편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사실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수혁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집이 해결이 안 돼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리 엄마랑 함께 살면 어떨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찬 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3대 독자라서 어머니 혼자 두는 게 좀 걱정이 되네. 강남의 큰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수혁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시어머님 모시고 살 각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었어. 걱정하지 마. 수혁 씨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지난번 상견례 때 봤잖아. 엄마가 좀 독특해서. 그녀는 벤치에 앉아 수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견례 때의 불편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까다로우신 건 알아.
하지만 나도 노력해 보려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수혁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지만 참 독특해. 모든 게 완벽해야 하거든. 식사 시간도, 실내 온도도, 침구 정리하는 방법까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예민해지셨어. 마치 궁궐의 데뷔마마를 모시는 것처럼. 이수아 씨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혁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7시 30분. 방 온도는 항상 20도를 유지해야 하고, 물도 특정 브랜드만 먹어. 수저 놓는 방향까지 신경 쓰실 정도로 꼼꼼하신데, 수아가 할 수 있으려나 걱정되네. 괜찮아.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지 뭐. 시어머님의 습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 돼.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도 수혁 씨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빨래도 섬유유연제 종류까지 정해져 있고 세탁기도 2번 헹굼은 기본이에요. 청소할 때는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까지 정확히 지켜야 하고 이수아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닌 두 가족이 하는 거잖아. 시어머님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내 몫이지 뭐. 열심히 해볼게. 그날 저녁 그들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적당한 평수를 찾아보는 동안 이수아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수혁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우롱차를 드셔야 하는데, 그것도 정확히 85도의 물로 우려내야 해. 한 번은 내가 조금 차갑게 맞췄다가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었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메모장을 펼쳐 시어머니의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85도의 우롱차, 20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방 온도, 특별한 청소 방식. 마치 왕비를 모시는 듯한 이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의 시험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견례 때의 그 차가운 시선을 따뜻한 미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우롱차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시어머니의 특별한 성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지만 애써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이게 뭐니? 수저를 이렇게 놓는 거니? 시어머니는 장갑 낀 손으로 수저의 위치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른쪽으로 1cm 더 옮기고. 아니, 이건 뭐니? 그릇에 지문이 묻었잖아. 출근 준비를 하던 수혁이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수혁아, 너는 말리지 마. 며느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살겠니? 시어머니는 손소독제를 꺼내 분사하고는 그릇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같은 대학 나온 애 맞니? 이런 기본적인 위생관념도 없이 어떻게 대학교를 나왔는지. 이수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어머님이 원래 깔끔하시긴 한데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아.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마트 다녀올 테니 내가 없는 동안 부엌 청소 다시 해놔라. 특히 싱크대는 베이킹소다로 문질러야 해. 소독약도 2번 뿌리고.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새로 착용하고 가방에서 휴대용 소독 스프레이를 꺼내 신발장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는 동선에 있는 모든 손잡이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 가볼게. 수혁이 출근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수혁아, 밖에 나가기 전에 손소독 꼭 하고 회사 가서도
책상 소독하는 거 잊지 말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나간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혁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어머님이 원래도 깔끔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지셨어. 괜찮아. 나도 적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혁은 출근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는 홀로 거대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완벽한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청소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엌 선반에는 각종 소독제와 청소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그 앞에 붙어 있는 상세한 청소 매뉴얼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어머니가 장갑을 끼고 승용차 핸들을 소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시어머니의 청소 규칙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결 습관이 아닌 강박증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수혁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청소와 완벽한 위생 관리에 지쳐갈 무렵,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이수아 씨를 백화점으로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외출하는 것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아가 그 장갑 벗고 옷 갈아입어라. 쇼핑하러 가자. 청소 중이던 그녀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야, 옷은 저렇게 입으면 안 되지. 우리 수혁이가 창피해할 거 아니니.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녀의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평소 입던 단정한 원피스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현관에서 평소처럼 꼼꼼히 소독을 마친 시어머니는 명품관으로 향했고 그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오늘 좀 가르쳐야 해서 같이 왔어요. 매장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곧바로 온갖 옷들을 가져왔고 시어머니는 소독 티슈로 옷걸이를 닦으며 하나둘씩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저거, 그리고 저기 있는 것도, 저 블라우스도 좋네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고르는 옷들의 가격표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옷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사주셔도. 쉿. 세아가 가만히 있어라. 이게 다 우리 수혁이를 위해서다. 어딜 가든지 창피하지는 말아야지.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 띈 것은 비치는 소재의 원피스였습니다. 살이 비치는 디자인에 이수아 씨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것도 포장해 주세요. 어머님, 저건 좀. 홈웨어로는 딱이네. 우리 수혁이가 좋아할 거야. 이런 걸 입어줘야지. 그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각 매장에서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소독 티슈로 닦았고 카드도 결제할 때마다 소독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마지막 매장을 나섰을 때 그녀는 카드 영수증의 총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1,000만 원어치의 쇼핑을 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산 옷들은 전부 다 소독해서 걸어놓으려라. 특히 그 시스루 원피스는 꼭 입어야 한다. 알겠지? 네. 그날 저녁 청소와 소독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수혁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쇼핑 갔다면서? 근데 내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혁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과하게 쇼핑하셨구나. 1,000만 원어치를
그리고 이상한 옷도. 수혁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님이 원래 쇼핑할 때는 좀 그러셔. 특히 며느리한테는 자기 취향을 강요하시는 편이야.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이런 행동이 더 심해지셨어. 그날 밤 그녀는 소독된 쇼핑백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청소뿐만 아니라 쇼핑에서도 드러났고, 이는 단순한 사치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통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스루 원피스를 보며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청소기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외로움과 상실감의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핑 이후 며칠이 지난 주말,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무슨 대우 개선이야. 일하기 싫으면 말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그녀는 놀랐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아야, 너도 알잖아. 사람이라도 다 같은 사람인가.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배달원이 시어머니가 주문한 명품 가방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휴, 저 사람 손에 묻은 균들은 어쩌나. 수아야, 너가 받아서 소독 좀 해라. 배달원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명품 가방을 소독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의 친정이 식당이라는 얘기 들었다만 그래도 우리 수혁이가 널 선택했으니 내가 받아들인 거야. 앞으로는 친정에 자주 가지 말고. 이수아 씨는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30년 전통이. 아이고, 전통이고 뭐고가 있나. 식당은 식당이지. 너도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그런데 가면 안 돼. 넌 이제 강남 며느리야. 저녁 식사 시간, 수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이 빨리 끝나서.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수혁아, 이 와이프 친정에 자주 가지 말라고 해라. 요식업 하는 집안이랑 어울리면 안 돼. 어머니, 내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 처가 쪽 사람들 만나면 우리 가문 격이 떨어져.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야, 내일은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너도 가서 인사해라. 내가 은행 다녔다고 했지. 그나마 다행이다. 은행이라도 다녔으니까. 수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죠. 왜? 내가 틀린 말 했나?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늦은 밤 부부는 침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근데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 집이 식당이긴 하잖아.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장모님 장인어른이 성실하게 일구신 거잖아.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밤이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TV에서 들리는 시위 소식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마음에 와닿았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늦은 시간까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내려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집안일에 지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정부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연이은 청소와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느라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고 매일 밤 피로에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가정부를 쓰기로 했어.
내가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청소기 돌리는 것부터 걸레질하는 것까지 영 우리 집 기준에는 못 미치겠어.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그녀를 평가하는 듯한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면접 볼 때 너도 옆에서 봐. 앞으로 가정부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이 집 안주인 될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배워야지. 다음 날부터 가정부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대기업 임원을 뽑듯 까다롭게 지원자들을 면접했습니다. 손톱 밑을 확인하고 머리카락이 단정한지 체크하고 심지어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지까지 검사했습니다. 이분은 안 돼요. 손톱 밑이 깨끗하지 않아. 저분은 너무 불결하네요.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나. 화장이 너무 진해요. 우리 집에는 맞지 않아.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기준에 지원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도 옆에서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였던 김명숙 씨는 달랐습니다. 3년간 강남의 재벌가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기준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명숙 씨, 여기 오기 전에 손 소독했죠? 네, 사모님. 현관에서도 한 번 더 했습니다. 제가 전 집에서도 항상 위생 관리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아야, 잘 봐. 이렇게 깔끔하고 예의 바른 분을 써야 해. 그리고 운전기사도 새로 구해야겠어. 요즘 기사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면접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즉시 김명숙 씨를 채용했습니다. 이어서 정기사도 새로 뽑았는데 이 과정 역시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명숙 씨와 정기사가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그녀는 시어머니의 가정부 교육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명숙 씨, 현관에서 옷 갈아입고 들어오는 거 잊지 말고 손 소독 3번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청소도구는 각 층별로 따로 써야 해요. 섞어 쓰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가정부에게 명령하듯 말했고 명숙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두아야, 너도 이리 와봐. 가정부랑 운전기사는 이렇게 다뤄야 해. 내가 너무 친한 척하면 안 돼. 선 지키는 게 중요해. 그리고 밥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명숙 씨가 실수로 꽃병을 건드렸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심 좀 하세요. 안 깨졌으니 다행이지. 다음부터는 월급에서 깎을 거예요. 이런 실수는 용납 못해요. 이수아 씨는 명숙 씨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얼마 전까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일은 가정부가 해야지. 내가 하면 안 돼. 내 위치를 알아야지. 저녁이 되어 가정부와 기사가 퇴근한 후 수혁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힘들어 보이네. 가정부 아주머니랑 기사님이 너무 불쌍해. 나는 그래도 며느리라도 되지만 저분들은 알아. 어머님이 원래 그러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둘 뭐 하는 거야? 빨리 씻고 저녁 먹어야지. 내일은 가정부 쉬는 날이라 내가 일찍 일어나서 청소해야 돼, 수아야.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늘도 견디는 중이라고 적으며 가정부 명숙 씨의 한숨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도 이 집에서는 결국 가정부와
다를 바 없는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적인 태도는 단순히 가정부와 기사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수혁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부와 기사를 채용한 지 한 달이 지나고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반려견 오월이가 그리워졌습니다. 결혼 전 5년 동안 함께 지내온 오월이는 지금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혁도 오월이를 무척 아끼던 터라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5월이 데려올 수 있을까? 우리 집에? 근데 어머님이 5월이가 많이 아플 거야. 나 없이 지낸 지 벌써 2달이나 됐잖아. 수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 5월이가 얼마나 깔끔한 강아지인지 설명도 드리고. 다음 날 아침 수혁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요. 뭐? 개?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어머니, 아주 작고 깨끗한 강아지예요. 수아가 5년 동안 정성껏 키웠고. 개는 안 돼. 절대 안 돼. 털도 날리고 균도 옮기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 하지만 수혁의 설득으로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5월이를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이수아 씨는 친정에서 5월이를 데려왔습니다. 말티즈인 5월이는 간 목욕을 하고 리본까지 메고 왔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5월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시어머니는 5월이를 보자마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워. 그 물건 당장 치우라고. 어머님, 5월이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랑? 그런 걸 어떻게 사랑해? 당장 데려가. 저런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시어머니는 즉시 김명숙 씨를 불러 소파 커버를 전부 교체하게 했고 5월이가 앉았던 자리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너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런 물건을 집에 들이다니. 당장 데려가. 5월이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성에 놀라 이수아 씨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혁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5월이는 수아한테 가족 같은 존재예요.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네. 당장 저거 데려가라고. 오늘부터 이 집의 개는 영원히 금지야. 결국 그날 오후 그녀는 울면서 5월이를 다시 친정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5월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미안해, 5월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친정에 5월이를 다시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수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속상하지? 내가 어머님을 더 설득해 볼게. 아니야. 이제 포기할게. 어차피 5월이는 우리 엄마가 잘 돌봐주실 거야. 그날 밤 그녀는 5월이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물건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월이를 물건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그녀는 사람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소독약을 뿌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명숙 씨는 소파 커버를 세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5월이의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5월이 사건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반항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물건이라는 말로 5월이를 깎아내린 것은 그녀의 마음 한편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몰래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아야, 이번에 배추가 참 좋아서 김치를 담갔는데. 엄마, 나도 엄마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시어머님이 백화점 김치만 드시거든.
그럼 이번엔 백화점 김치통에 담아서 보내줄게. 내 시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너라도 먹으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정어머니의 제안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친정어머니는 약속대로 고급 백화점 김치통에 정성스레 담은 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프리미엄 김치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포장과 고급스러운 용기를 보더니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응, 색깔이 괜찮네. 신세계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 김치 정말 맛있네. 이게 뭐라고 했지? 네, 새로 나온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역시 달라. 이건 분명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서 만든 상위층의 맛이야. 저렴한 재료로는 절대 이런 맛이 안 나. 시어머니는 연신 김치를 드시며 감탄했습니다. 수여가, 너도 먹어봐. 이런 게 진짜 프리미엄이지. 수아야, 앞으로는 이 김치로만 사오너라. 수혁은 김치를 맛보고는 순간 이수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아 씨의 눈빛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고 수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그렇지. 이런 게 바로 명품 김치야. 재료부터 다르고 담그는 사람의 수준도 다른 거지. 일반 시장이나 동네 아줌마들이 담그는 김치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40년 넘게 김치를 담그시며 그 맛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동네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어느 백화점 거라고? 저 신세계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 신세계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됐나? 내일 내가 직접 가서 몇 개 더 사와야겠다. 순간 이수아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퇴근길에 들러서 살게요. 됐어. 내가 가봐야지. 이런 프리미엄 제품은 엄마가 직접 봐야. 어머님, 사실 이거 한정판이에요. 더 이상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이내 김치의 맛에 다시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혁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장모님 김치 맞지?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런 짓을. 아니야, 잘했어. 어머님도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뭐. 그날 밤 그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엄마 김치 최고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작은 반항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견 어린 시선과 차별이 김치 하나로 무너진 것을 보며 그녀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김치 사건 이후 시어머니의 기분이 한결 좋아진 듯 했지만 가정부와 운전기사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김치로 인해 고양된 기분 탓인지 더욱 까다로워졌고 특히 명숙 씨를 향한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명숙 씨, 이렇게 걸레질을 하면 어떡해요? 여기 뭔지 좀 봐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그만두시는 게 낫겠어요. 매일 아침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지적에 명숙 씨의 어깨는 점점 더 처져갔습니다. 3년간의 경력을 가진 그녀도 시어머니의 기준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수아 씨는 일찍 일어나 명숙 씨가 오기 전에 미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김명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작은 사모님.
제가 할 텐데. 괜찮아요. 아주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명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수아 씨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김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이전 집에서는 3년, 그전 집에서는 4년. 근데 여기는 달라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아주머니, 어제는 제가 쓰는 고무 장갑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갑 색깔까지. 그리고 소독약 뿌리는 횟수가 모자랐다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기가 힘들어요. 이수아 씨는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에는 소독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사모님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근데 전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어제는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초기래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청소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명숙 씨는 순간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원래 월급날까지는 일해야 하는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이수아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명숙 씨가 그만두신대. 우울증까지 생기셨대. 수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이나 일하신 분이 못 견디는 거면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야. 나도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숙 씨의 사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직이 아닌 이 집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종이었습니다. 5월이를 내쫓고 친정 김치를 무시하고 이제는 10년 경력의 가정부마저 떠나보내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시어머니에 대한 저항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늦은 시간까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숨막히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이제 온전히 이수아 씨의 몫이 되었고 새로운 가정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집의 소문이 파출부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창틀 소독이 덜 됐어. 그리고 베란다 유리는 왜 이렇게 얼룩이 져 있니?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지적에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의 김치를 극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품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보, 나 좋은 생각이 났어. 퇴근한 수혁에게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김장철이잖아. 우리 어머님을 친정에 모시고 가서 같이 김장하면 어떨까? 갑자기 김장을. 근데 어머님이 과연. 백화점 김치 사건 기억나지? 어머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잖아. 수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래. 그때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지.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려 최고급 식재료를 준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정성과 품격이 담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생각인데. 그치? 어머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결국 품격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청결하게 김장하시는 걸 보여드리면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친정에서 프리미엄 김장을 하시는데요. 프리미엄 김장. 시어머니의 관심이 곧바로 생겼습니다. 네, 해외에서 특별히 공수한 천일염하고 해남 절임 배추, 안동 고춧가루 다 최고급으로만 준비했어요. 그래. 근데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는데? 그건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소 가르쳐 주신 대로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함께 가셔서 과정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안목으로 봐주셔야.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와 자신의 안목을 인정해주는 며느리의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나. 내가 배우기도 해야 하고. 그날 저녁 이수아 씨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요. 제가 필요한 재료들 다 사올게요. 알았다. 걱정 마. 엄마가 40년 동안 담근 김치. 이번에는 제대로 인정받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들리던 청소기 소리 대신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변화의 조짐처럼 느껴지는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박증과 차별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월이도 김명숙 씨도 떠나보내야 했던 이 집에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김장 당일 친정집 마당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수아 씨는 전날 밤부터 준비해둔 위생장갑과 앞치마, 소독약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향을 잘 알기에 위생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옷 갈아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환경에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낯선 나라에 온 여행객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아야, 이 앞치마 깨끗한 거 맞지? 네. 어제 새로 사서 삶아놓은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절임 배추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배추는 제가 직접 밭에서 골라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절임 배추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실하네요. 어머님, 이제 배추속을 비벼야 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평생 김치를 사 먹기만 했을 뿐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난 손이 약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수아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배추 속을 조물조물 비비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시어머니의 입가에 어느새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네. 친정어머니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손맛이 참 좋으세요. 이러다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만 보다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춧가루는 정말 고급진 것 같아요. 색깔부터 다르네. 네. 안동에서 직접 공수해온 거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추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김장에 몰입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소독약을 자주 찾던 손길도 어느새 배추 속을 맛보는데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수아야, 이거 맞아? 네, 어머님.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해요. 어머님 센스가 대단하세요. 어머니,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완전 프로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에이, 아직 서툴러서. 친정어머니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이내 맛있게 드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배추는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예요. 나중에 드실 때 더 맛있으실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백화점 김치하고는 뭔가 다르네. 해가 저물 무렵 마당에는 차곡차곡 쌓인 김치통들이 빼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오늘 재미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수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였나 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김치 맛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가 담근 거라 그런가. 더 맛있네. 김장의 즐거움에 푹 빠진 시어머니는 다음 날도 친정을 찾았습니다. 첫날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유기농 배추로 해볼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매셨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배추는 어제 거보다 더 실하네. 그때였습니다. 배추 잎을 넘기던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으, 이게 뭐야? 배추 잎 사이에서 초록색 배추벌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고 이수아 씨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벌레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연신 손을 털어대셨습니다. 소독해야 해. 빨리. 그때 이수아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야? 이 배추벌레가 있다는 건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진짜 유기농이라는 증거예요. 요즘 백화점에서 파는 유기농 인증 배추도 사실은 미량의 농약을 사용하거든요. 시어머니의 떨림이 조금 멎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니? 네, 맞아요. 어머님께서 늘 최고급만 고집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프리미엄 유기농 배추예요. 벌레가 있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친정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 요즘은 오히려 배추벌레가 있는 배추가 귀해서 더 비싸게 팔린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듯 했지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배추가 더 비싼 거야? 네, 일반 유기농보다 2배는 더 비싸요. 농약 대신 천연 방제법만 사용해서 키운 거거든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제는 배추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어제보다 더 손놀림이 능숙하세요. 이제 완전히 김장 전문가 되신 것 같아요. 칭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래. 근데 이 벌레는 어떡하지? 제가 조심스럽게 떼어드릴게요. 어머님은 잠시 쉬셨다가 다음 배추 해주세요. 이수아 씨가 벌레를 조심스레 제거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쪽에서 차를 마시며 진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아야, 우리 집 텃밭에도 이런 유기농 채소를 길러볼까? 이수아 씨와 친정어머니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결의 강박이 있던 시어머니가 직접 텃밭을 하겠다고 하다니. 네. 정말요? 그래, 내 말대로 진짜 프리미엄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혁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텃밭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배추벌레가 큰일을 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배추벌레 하나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추벌레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두아야, 이번에는 내가 직접 김치를 담가볼까 하는데 이수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최고급 백화점 김치만 고집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담그겠다는 말이 나오다니. 어머님, 정말요? 그래, 내가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어. 여기 봐봐. 시어머니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프리미엄 김치 비법, 명품 김치 레시피 같은 검색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 소금은 프랑스산 천일염, 고춧가루는 특상품으로. 아, 젓갈은 장인이 만든 것으로 주문해놨어. 시어머니는 주문한 재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모두 최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양념 비율이 중요한데. 걱정 마. 여기 다 나와 있어. 비율도 다 정확하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응, 이 정도면 되려나? 아니야. 좀 더 넣어야겠어. 소금을 한 번 더 넣고 고춧가루도 더 넣었습니다. 비싼 재료인 만큼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정도면. 아니야. 최고급 재료는 넉넉히 써야 제 맛이 나는 거야. 결국 완성된 김치는 처음 먹어본 사람은 기절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짜고 매워서 한 입 먹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좀. 시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김치를 한 입 맛보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최고급 재료만 썼는데. 수혁이 퇴근하고 돌아와 김치를 맛보다가 놀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수여가 먹지 마. 실패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난 최고급 재료만 썼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의 실망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사실 김치는 재료보다 정성이 더 중요해요. 제가 다음에는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님한테 좀 배워야겠다. 그날 저녁 실패한 김치를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두아야, 네, 어머님? 다음에는 내 어머님이랑 같이 담가보자. 이수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한 김치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김치는 냉장고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짜고 매워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김치였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첫 작품이라며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아야,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실패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는 문득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이거 물김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물김치. 네, 물을 부어서 싱겁게 만들면 매운맛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치에 물을 붓고 설탕을 조금 넣어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어머, 이게 좀 먹을 만하네. 그때였습니다. 수혁이 주방으로 들어오다가 물김치를 보고는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설마 그 김치...
물김치로 만들어 봤어. 수혁도 한 입 먹어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김치 장인 되시는 거 아니에요? 실패작도 이렇게 살리시고. 시어머니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에이, 다 수아가 아이디어를 내줘서 그런 거지. 세 사람은 주방에 앉아 물김치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실 난 평생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었어. 항상 최고급만 찾다가. 시어머니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그동안 너무 까다롭게 굴었지.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배울 게 많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더 꼼꼼해졌잖아요. 수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이 김치 연구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에 가득 퍼졌고 그동안 쌓였던 어색함과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수아, 어머님이랑 같이 담가보자. 이제 보니 김치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네. 시어머니의 말에는 처음으로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의 강박과 고집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주방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시어머니도 그런 것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창밖으로 새어나가 밤하늘의 별들과 어우러졌습니다. 실패한 김치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녹이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물김치를 함께 나누던 날 이후 시어머니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들리던 청소기 소리는 줄어들었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횟수도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이수아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수아야, 잠깐 이리 와 볼래? 시어머니의 방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수혁이 아버지와 처음 찍은 사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혁이 아버지는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어. 완벽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내 성격도, 청소에 집착하는 버릇도. 이수아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이가 갑자기 떠나고 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나 봐. 그게 내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수아야, 미안해. 너한테 너무 심했지. 오월이도 그렇고 명숙 씨도 그렇고 다 내가 잘못했어.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이해해요. 어머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시어머니는 앨범을 넘기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봐. 수혁이가 처음 걸음마 뗐을 때야. 그때도 바닥이 더럽다고 걱정했었는데 이제 보니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두 사람은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새 밤은 깊어갔습니다. 수혁이 방 앞을 지나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수아야 뭐 하세요? 수혁아, 이리 와서 봐.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처음으로 세 사람은 시어머니의 방에 모여 앉아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 나 요즘 상담도 받고 있어. 네, 어머님. 그래, 내가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너희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의 고백에 이수아 씨와 수혁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래, 이제는 좀 덜 완벽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 놓여 있던 소독제와 청소용품들이 달빛에 비쳐 보였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방 안의 분위기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두아야, 네, 어머님? 다음 주에 5월이 데려와도 될 것 같아. 이수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닌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의 빗장을 풀고 5월이의 귀환을 허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주 빠지지 않던 백화점 쇼핑도 잊은 채 시어머니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들었습니다. 두아야, 이 레시피 한번 볼래?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아침부터 주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수아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블릿에는 초보자도 쉽게 만드는 집밥 레시피가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무엇을 만드시려고요? 콩나물국이랑 동그랑땡을 해볼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제 시어머니의 관심은 백화점 명품관이 아닌 시장의 신선한 재료들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의 위생 상태를 걱정하며 망설였지만 이제는 제철 채소를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여기 무는 정말 싱싱하네. 이거 얼마예요?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고 물을 만져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주혁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백화점 쇼핑백 대신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 좀 서툴러서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여보, 너도 먹어봐. 가끔 실수로 음식이 짜지거나 덜 익어도 더 이상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수들이 웃음거리가 되어 식탁의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간이 좀 세네. 내일은 더 잘 해볼게. 5월이도 주방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우리 5월이라고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5월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오늘 동그랑땡 하나 줄게. 어느 날은 친정어머니까지 모시고 함께 요리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두 어머님이 주방에서 레시피를 공유하고 맛을 보며 웃는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 양념은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돈어른은 전문가시니까 한번 해보죠. 백화점 카드 명세서 대신 요리책이 쌓여가는 시어머니의 서재를 보며 이수아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은 새로운 취미는 단순한 요리가 아닌 가족과 소통하는 방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아야,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줄게. 뭐 먹고 싶니? 이제 시어머니의 사랑은 더 이상 값비싼 물건이 아닌 정성 들인 한 끼의 식사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리에 푹 빠진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네 사람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자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도전해본 낙지볶음이야.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며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장갑을 끼지 않은 그녀의 손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그래? 근데 좀 맵게 된 것 같아서 걱정이야. 주혁이 한 입 먹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음식점이나 백화점 음식만 고집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만든 소박한 음식에서
더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5월이의 밥그릇에 특별히 준비한 고기를 담아 주었습니다. 한때 물건이라 불렸던 5월이는 이제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다음 주에 명숙 씨도 한번 초대할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식탁에는 더 이상 숨막히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소리와 수다가 가득했고, 가끔은 음식이 조금 짜거나 덜 익어도 그것 또한 즐거운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간이 좀 과했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이게 딱 좋아요.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 수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집 같아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5월이는 식탁 아래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사돈어른한테 배운 김치찌개를 한번 도전해볼까?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닌 사랑과 이해가 오가는 가족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청소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의 따뜻한 대화가 집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가족의 식탁이 웃음으로 가득해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오후, 산부인과 병실에서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 어디 있니? 병실에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소독은 물론 마스크와 가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왔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이수아 씨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예쁘다. 내 손주.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수혁이도 이렇게 키웠는데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손길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이수아 씨와 수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맛있는 이유식도 많이 해줄 거야. 벌써 레시피도 다 준비해뒀단다. 수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더라.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손주를 위해 시어머니는 특별히 방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살균과 소독에 집착하는 대신 아기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아야, 손주가 울면 바로 나한테도 알려줘. 내가 달래줄게. 이제 시어머니의 하루는 손주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기 대신 자장가 소리가, 소독약 대신 아기 로션 향이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5월이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아기 침대 옆을 지키듯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월아, 너도 이제 형아가 됐구나.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 음식을 준비했고 친정어머니도 함께하며 육아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웃음이 더 많아지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이의 옹알이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들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5월이는 아기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 손주가 태어난 지 6개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손주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만든 곤약죽 먹고 이제 쪽잠 자볼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손주가 시어머니의 고급 실크 블라우스에 토를 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아 씨와 수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시어머니였다면 아마도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수아 씨가 조심스레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손주가 불편했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손주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아야, 손주 입가만 좀 닦아줄래? 블라우스는 나중에 해도 돼. 수혁은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아야, 옷장에서 갈아입을 옷 좀 가져다 줄래? 아, 그리고 우리 손주 옷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강의를 달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라우스에 묻은 토를 보며 심호흡을 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기 볼게요. 아니야. 내가 안고 있을게. 우리 손주가 지금 할머니가 필요할 것 같아. 5월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시어머니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걱정되니? 괜찮아. 할머니, 이제 괜찮아. 옷을 갈아입은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이상하지? 지금은 우리 손주 얼굴만 보면 다 괜찮아지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청소를 조금 더 꼼꼼히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흥얼거리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아야, 내일은 내가 이유식 새로운 거 하나 시도해볼까? 단호박으로 하면 토도 덜 할 것 같은데.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정한 치유를 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주는 포근히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할머니를 참 많이 변하게 했구나. 손주의 첫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예전의 시어머니였다면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호화로운 파티를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소박하게 돌잔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수아야, 영숙 씨는 연락했니? 네, 어머님. 오늘 일찍 오신대요. 친정어머님도 아침부터 오시기로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가정부도 마음에 들지 않아 내쫓다시피 했던 그녀가 이제는 명숙 씨를 먼저 찾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지난번에 영숙 씨가 알려준 잡채 비법으로 해볼 거야. 그리고 사돈어른이 담근 김치도 꼭 내놓아야지. 돌잔치가 시작되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5월이는 손주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자랑스럽게 대접했습니다. 이게 다 수아 덕분이야. 시어머니가 문득 이수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끝까지 날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야. 넌
내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지. 이수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였어.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괜찮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손주가 첫 걸음마를 떼며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안아들며 눈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제 알겠지?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예전에 나는 모든 걸 통제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단다. 수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기 소리도 소독약 냄새도 없었습니다. 대신 행복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이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는 주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어머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5월이는 손주의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